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인터넷 전화를 공짜 전화 주시오.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어떤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데 네이버 같은 데서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반 어떤 스마트폰 전화하고 아니면 집안의 유선 전화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거기는 이제 회원이 아니니까 따로 요금을 통신 요금을 따로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갖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다수하고 해서 회의 서비스까지도 가능합니다. 동영상 또는 문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업로드 또는 그 문자까지 이런 거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인 이메일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포탈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서 이메일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데 여기다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 전화번호를 이제 데스크탑 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걸 쓰면은 그쪽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자동되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 보니 수많은 스팸 메일이나 이런 것이 또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 예스 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로 해갖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실수로 다운로드 야동 같은 거, 또 어떤 아동 그 프로나 같은 그런 걸 실수로 외부 사람이 보냈을 때 그것을 갖다 클릭을 해서 그걸 지울 수 있는 예를 그거를 남들이 보낸 거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조치가 이제 이거 부분 좀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기능을 포탈에 있는 어떤 이메일 기능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이렇게 포탈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자간 통신. 지금의 스마트폰에는 다자간 통신이 안 되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거는 문자로는 되는데 영상으로 안 되고요. 카카오톡이라도 이런 데서도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어떤 부재중 영상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메일 기능까지 다 부여를 해서 거기서 동영상, 문서, 이메일까지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마트폰 전화번호만 딱 쓰면은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써도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동영상 문서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동영상 문서를 보고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포털에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다가 하루에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대로 해가지고 하루 동영상 40개 틀어주면 방송 하루 종일 방송 틀어주는 거나 맞아. 라디오 방송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뭐 방송 500개도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걸 공짜로 제공해줘요. 널린 게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널린 게 동영상이니까 그걸 통해서 유료 무료를 책정하고 그러면 통신과 방송을 사실상 인터넷 전화도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공짜로 제공해 주면서 유료 무료를 나누고 유료엔 무료엔 이렇게 좀 더 심화된 서비스는 좀 더 약간 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웹하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 기능도 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유튜브, 넷플릭스 어디래도 네이버래도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을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하거나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스마트폰의 어떤 첫 화면을 이거를 아예 포탈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 또는 데스크탑을 기존의 포탈 서비스하고 틀리게 그 컴퓨터의 초기 화면 보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초기 화면 거기다가 그걸 자체를 이제 포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탈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기능이 뉴스란 말이에요. 뭐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키면 이제 뉴스 코너가 딱 있고 그것을 키면 뉴스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 자체에서 곧바로 뉴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폰 첫 화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뉴스를 포털을 들어가지 않고 뉴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되게 뭐 그날의 뉴스가 뭐 핵심적인 게 있고 또 클릭을 하면 안쪽에 뉴스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양한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검색 서비스다. 그러면 검색 어떤 문자 뭐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쪽으로 정보를 검색할 때는 검색을 통해서 뭐 구글로 들어간다든지 네이버로 들어가든지 검색 서비스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탈을 이쪽으로 옮겨 버리는 겁니다. 포탈과 스마트폰 화면과의 결합, 포탈과 데스크탑의 결합.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상의 포탈화 시키는 거죠. 포탈화 시켜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뉴스, 그리고 아까도 인터넷 전화 방식으로 이메일을 이쪽으로 통합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 번호를 정해서 쓰면은 그쪽으로 통신이 오는 거예요. 이메일 같은 것도 오고, 이 기술은 되게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통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컴퓨터에다가도 있던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 방식으로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는 방식, 또는 그래서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 구조를 가지거나 전화통화. 두 번째는 자체 전파, 이동통신망처럼 태블릿 PC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에도 할 수 있고 자체 통신망을 통해서 뭐 스마트폰처럼 저기 데스크탑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로 가져갈 수 있고요. AM, FM 라디오를 같은 보면은 한 개만 우리가 수신하잖아요. 그럼 AM, FM 라디오가 서로 파행했던 전파를 한꺼번에 수신하게 되면은 대단히 획기적이겠죠. 이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수신하거나 송신하면 이게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이런데 또는 스마트폰, 또 위성 같은 데도, 위성 통신 같을 때도 그렇고 기타 다른 뭐 통신 장비에다가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한꺼번에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 그때 YTN의 부산대 광메카트널 김창석 교수팀이 무인 어떤 차량, 자율주행 차량을 하면서 서로 파행했던 전파, 레이저파를 쓰시던데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송신, 수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러니까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많이 냈고요.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뭐 이런 광고, 그다음에 이런 주한미 대사관 이런 데서도 광고를 내셨고, 오스트리아 관광청, 국가의 기관이 유달리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까지 많은 광고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광고를 내고, 제 기술이 현대기아차에서 발견되고 현대기아차도 광고해서 하나 A사레이다에도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표 방식,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 가로 잘라서 1cm나 0.5cm 단위로다가 그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숫자 과차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맵 지도를 만들. 전 세계 각 나라의 주소의 지번에 상관없이 주소 지번을 정해서 전 세계의 주소 지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다 밑에까지도 가능하고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현재는 GPS는 안 되죠. 그래서 건물 안에도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되고, 지하층, 이게 지하층 안에 GPS는 안 됩니다. 지하층 지하 같은 데 파가지고 이제 거기서 상하수도 묻거나 가스도 묻거나 해도 지하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광산 안에도 이게 산에 파고 들어가도 거기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 같은 데도 가능한데 뭐 그냥 숫자니까요. 좌표 숫자니까 인공위성의 실시간의 이동, 그다음 다음 예상 시간 요격도 가능합니다. 화성이나 어떤 달 같은 데도, 또 우주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자르면 동일하게 그렇게 우주 지도도, 우주 항해 지도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점차 이루어질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성의 이동, 위성이 우주에서 움직이잖아요. 위성 이동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로봇도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동하고, 반도체나 이런 통신 장비 안에서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동 경로와 저장 또는 연산, 일처리하는 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또는 동영상 하나다 그러면 동영상을 100개로 쪼갰다.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의 통신도로를 타고 하나의 저장, 하나의 창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 작업에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발열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100개로 쪼개서 100개나 50개, 70개 괜찮아요. 네. 100개의 도로를 타서 100개의 창고에 있다. 100개, 뭐 20개, 40개 회사별로 틀리겠죠. 100개의 창고에다가 짐을 불어넣는다면
동시에 읽고 쓰기가 가능하게 돼요. 거의 동시에. 이같이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잘라놨던 그 파일 하나 안에 일련 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조립을 해야 되니까. 또는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화시켜서 암호를 이렇게 소비자에게 써서 해킹하더라도 한꺼번에 이거를 다 이렇게 열어볼 수 없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서 어떤 사진이나 문서, 파일을 동영상을 열어볼 때 암호 기능, 소비자 환경으로서 암호 기능을 부여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기는 외에는 이렇게 특정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거기에 동영상 문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던 문서를 저장했던 거 그거 전체를 암호 없이는 현관문 출입하는 것처럼 암호 없이는 못 들어가는 문 열어보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부여가 되겠습니다. 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것을 자신의 외에는 스마트폰을 쓸 수는 있지만 누구하고 최근 통화 기록을 갖다가 암호를 넣어가지고 이게 넣어가지고 자기가 외에는 못 쓰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이메일 기능을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이 포털 없이 이메일 기능을 가지게 되면은 포털이 지금 있는 데스크탑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메일 기능을 갖다가 부여를 이제 컴퓨터 그 화면에 포털 들어가지 않고 또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서비스 또는 네이버, 기타 구글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이메일을 부여를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기술을 너무 많이 침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자체에다가 그냥 포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포털의 가장 기본 기능인 뉴스,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는 따로 그걸 치면은 구글에서 자동 검색이 되는 식으로 구글이 떠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포털 하면 저런 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메일 기능 이렇게 가져오고 소비자 환경,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소비자 환경, 홈페이지나 블로그처럼 육성을 해갖고 거기다 동영상 올려준다는 거죠. 뭐 넷플릭스 유튜브 방식으로 동영상 올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래갖고 유튜브 넷플릭스처럼 키우고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방송하고 통신한다 그랬었죠. 거기다가 띄우셔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면은 거기서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같이 유튜브 방식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 넷플 방식으로 그것도 판매 구조 가능하고요. 기타 다른 광고 같은 것도 올려놓거나 자신 상품을 홈쇼핑처럼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결제는 이제 뭐 어디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사실 이런 거 이제 사업 구조 이거는 하나의 돈 버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네이버가 됐든 뭐 삼성이 됐든 뭐 전 세계 중국 뭐 업체가 됐든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함부로 무단으로 이런 남의 기술과 사업 구조를 쓰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화면, 데스크탑 화면에 이렇게 뜨면은 포털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포털은 아닙니다. 뉴스 기본 기능이 뜨고 그냥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딱 나오면 되죠. 뭐 이런 방식도 됩니다.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이다 하나에 클릭을 하면 그 기능이 한 개나 뭐 10개, 20개짜리가 한꺼번에 쭈르륵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다가도 만약 스마트폰을 딱 누르면 그거 기능 나와서 동영상 문서 검색하고 곧바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문자나 어떤 동영상 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원클릭으로 해서 거기에 기능을 갖다가 10대까지 20대까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해서 우리는 자주 쓰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자주 쓰는 거 위주로 원클릭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그 기능이 나오게 하는 이런 기능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통신 구조를 부여한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의 전파 같은 전파였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 방 안에 스마트폰 SKT다 KT다 그러면 같은 전화가 같은 회사 거라도 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컴퓨터 안에는 안 될까요? 스마트폰 10대 놓고는 컴퓨터 안에 20대 넣으면 되죠. 그럼 컴퓨터 이걸 가지고 송수신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위성도 가능하고 모든 통신 장비, 인터넷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망에도 이렇게 같은 전파, 또 이동통신망 같은 전파라도 그 스마트폰 호출 장비,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번호가 아니더라도 통신 장비를 이런 형태로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송수신하는 구조, 이걸로 통신 방법으로 삼거나 같은 전파다, 하나의 전파다 그러면 이거를 안에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10개는 20개 그렇게 해서 통신 장비로 만드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혼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령 SKT 거, KT 거 서로 그 파형이 틀리잖아요. 전파가. 그러면 거기다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SKT 거 10개, KT 거 20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혼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데스크탑에 통신 기능을 부여해서 원어론에서 그거를 동영상 같은 거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의 동영상을 갖다가 번호만 기입하면 다운로드 업로드 가능하고요. 데스크탑에서 스마트 번호만 기입하면 그쪽으로 동영상이나 문서, 이메일 같은 거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선 전화에도 어떤 그 스마트폰 연결하든지 어떤 식으로 무선이든 유선이든 연결하든지 해서 유선 전화에도 어떤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를 남기거나 또는 앞으로 컴퓨터하고 스마트 TV가 결합되면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어떤 전화가 가능할 텐데요. 이때 여기도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동영상으로 그래서 문자나 문서 그래서 이메일을 사실상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TV 결합해서도 또는 유선 전화에도 이메일 기능을 부여를 해서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문자 또는 문서, 또 사진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유선 무선 연결할 수 있고 현관문 비디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관문 비디오에도 부재중 영상 메시지나 또는 그 스마트폰 연결하든 어쩌든지 동영상, 문자, 문서 이런 거 이메일 기능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 안에 갖고 있는 무선 TV도 그럼 이메일 기능, 무선 TV 이제 차량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이것도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의 전파로 통신하거나 또는 하나의 전파라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무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 기능이 부여되고 무선 TV 같은 데도 여기서도 이메일 기능처럼 해갖고 차량에 이제 무선 TV면 호출 번호처럼 전화번호가 부여가 돼가지고 또는 코드 번호가 부여가 거기다가 곧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거나 동영상, 문서, 사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재중 영상 메시지도 남길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블랙박스에도 이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다 호출 번호를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만들어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 자체 워키토키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동영상이나 문서, 문자 이런 것들 이메일 기능을 줘서 거기다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부재중 메시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블랙박스나 어떤 내비게이션에 할 수 있지만 특히 블랙박스 그래서 자기 차량을 해코지할 때 그래서 그거를 잽싸게 이쪽으로 어떤 자기 스마트폰이나 또는 어디 호환되는 영상기기로 그 상면이 몇 분 가량으로 시켜져서 이쪽으로 오고요. 비상벨을 눌리고 그래서 내가 그쪽 블랙박스에다가 스피커하고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경찰처럼 해서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블랙박스나 또 차량 바깥에 스피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해서 빵빵거려서 안 될 때 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차량용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0층에 있다 할지라도 내 차량 건드리면 블랙박스 기능이나 또 다른 또 영상기기도 돼요.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 줄 수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차량에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또 다른 영상기기가 호환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그것을 차량에 적극 파손하고자 하는 사람 경고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시스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이거 택시 같은 거 택시나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의 수백 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바로 이렇게 좌표 1cm나 0.5cm 이걸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택시나 로봇 같은데 로봇 간에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GPS 방식이 아니고
또는 인터넷 통신망이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이 되겠죠. 또는 이동 통신망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다 해서 서로 간 위치를 공유를 하고 여기서 어떤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거기도 블랙박스는 아니면 자체 통신기기 뭐 스마트폰 기타 아니면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타 다른 통신기기를 통해서 동료 서로 간에 기사 본사하고 통신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전화 방식으로 해서 통신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도질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상벨 시스템이 있어서 음성이나 어떤 특정 암호, 기호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단추 이렇게 비상벨 이런 것 통해서 차 안의 사량을 공유를 하면서 차 안에서 범죄 구조를 막는 본사에서 다 녹취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보안 서비스로도 일반 뭐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데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랙박스에도 담아도 되고 뭐 또 다른 영상기기에다 하셔도 되고 무선 TV에다 하셔도 되고 차 안의 사량을 보면서 어떤 대신 112에 신고해 주거나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안 서비스 회사에서 이거를 집안에 비상벨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비상벨로 해서 집안에 어떤 비상단추 누르면 112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보안 서비스 회사에서 이것을 녹취를 해가지고 그 상황을 대신 112에 신고해 주거나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벨 시스템을 집안에도 놓을 수 있고 현재 있는 홈캠에다가 이런 형태의 홈캠에다가 이런 기능을 탑재할 수 있어요. 이런 홈캠을 112 대신 신고를 못 해주죠. 그래서 보안 서비스 업체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탑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또는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다가 비상벨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클릭을 하거나 음성으로 이렇게 클릭을 못하고 음성으로 했을 때는 자동 그 상황이 또 그 보안 회사나 또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어떻게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이것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 상황을 대신 112에 신고해 주거나 영상 같은 거 이게 녹화되거나 음성이 녹화되면 위급 신호라는 것을 위급 신호 누르면 비상벨 시스템에 누르면 그런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불특정 채팅방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그 상황이 녹화되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는 보안 서비스 이런 형태의 비상벨 시스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스크탑 자체를 갖다가 초기 화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를 포털로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또는 나중에 컴퓨터하고 TV 결합이 나오면 컴퓨터 키면은 포털이 나오고 포털 서비스처럼 뉴스나 이런 기능이 나오고 검색 같은 거는 구글 같은 거는 네이버가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 거를 그냥 이렇게 네이버 구글 옆에 쳐놓으면 그 검색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 화면들 보면 그냥 뉴스 같은 거 기본 기능 또는 소비자의 블로그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유튜브 이런 기본 기능만을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TV 결합해서도 나오고 데스크탑,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화면의 초기 화면을 포털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포털을 이쪽으로 네이버를 구글을 갖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나 이동통신 회사에서 그걸 제공할 수 있겠죠. 또는 데스크탑,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다른 데서 이것을 앱처럼 사용하거나 해서 뉴스를 기본 뉴스 기능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기능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간단한 형태의 포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동영상이라도 문서 사진 같은 거 저장 기능을 따로 이렇게 웹하드처럼 저장하는 기능을 준다든지 컴퓨터의 저장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본만을 포털 서비스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검색 엔진 만들려고 많은 돈 들일 필요 없이 그냥 검색할 때는 그냥 네이버나 구글 유명한 거 쓰고 어차피 경쟁이 잘 안 된다면 나머지 포털 기능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뉴스, 이메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쇼핑몰에 대해서 옥션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11번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쇼핑몰로 들어가는 이런 서비스 그것도 간단하게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컴퓨터 TV에 결합해서 앞으로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될 텐데. 그리고 저 컴퓨터 TV 결합 상품에서 앞으로 이제 그 검색인 그 운영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죠. 지금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이제 그렇게 가작을 했는데 뭐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더라도 운영 체제가 컴퓨터의 기본 화면만을 띄우는 것을 어떤 CPU 또 마더보드 이렇게 주고 거기 연결해가 플로피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조금 달아가지고 그래서 조그맣게 달아서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거기 컴퓨터 부팅 프로그램을 해놓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거는 기술 구조는 앞으로 컴퓨터 TV에 결합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있는 셋톱박스는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능을 부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운영체제는 딱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바뀌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데 TV 결합 상품이다 그러면 유튜브 방식으로 초기 화면을 띄우면 포털처럼 뉴스 나오고 이메일 기능, 소비자 환경으로서 홈페이지 블로그로 곧바로 나온다든지 또는 쇼핑몰에 들어간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 화면으로 만들거나 데스크탑 화면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타 뭐 다른 서비스도 할 수 있겠죠. 사실상 그래서 검색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검색하거나 쇼핑몰은 자체 쇼핑몰 플러스 자주 쓰는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쓰는 11번가 네이버 쇼핑 이런 쇼핑몰로 들어가게끔 해주면 될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프로 써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거기다 뭐 생활 속에 뭐 어떤 퀵 서비스, 의료 세탁 이런 것들, 그다음 슈퍼 배달, 화환 배달, 또 뭐 이렇게 기타의 모든 이렇게 심부름 센터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앱들을 탑재해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뭐 배민 서비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다가 포탈, 새로운 형태의 포탈, 검색 엔진을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죠. 네이버나 그냥 구글 쓰고 포탈처럼 가장 기본 하나만을 뉴스, 뭐 그날의 날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 기능만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메일, 그다음에 인터넷 채팅 방식의 통신 구조.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그 다음에 쇼핑몰 이 정도만 적합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이런 걸 통해서 넣어주면은 포탈 기능을 우리는 포탈 기능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네이버 쳐갖고 대부분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글 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능은 그냥 네이버 구글한테 맡기고 검색 기능은 맡기고 그냥 간단한 포탈을 식으로 초기 화면을 만들어 준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화면만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이버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그냥 네이버 구글 거 쓰고 그걸 그냥 포탈식으로 나머지 간단한 기본 형태만을 데스크탑에다 부여를 하면 포탈 기능이 상당 부분 이제 검색 쪽으로 앞으로 향하리라. 검색 중심으로 가겠죠. 지금 여기서 다 그 기능을 없애 버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둘 수 있죠. 사실상의 포탈이 아닌 포탈이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포탈보다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이걸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그 다음에 데스크탑, 노트북 화면, 태블릿 PC,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제 방식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요.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 뭐 어떤 건 서로 파형이 튼 거 묶어서 쏜다는 거죠.
환자 부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 전파 간섭 없이 쏘면은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보다 멀리 보내주고 이렇게 A사 레이더에서도 전파 상대방 탐지하는 거리도 늘어나고요. 또는 그것을 출력을 좀 높이면 전기 출력을 높이면 전자전기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더 소자의 어떤 대중소, 소자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많은 집적이 가능하고 그 용도별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사이즈를 따라서 전력을 각각 틀리게 주고 서로 묶어서 대중소 레이저 소자의 출력을 서로 파형해 트는 것을 서로 수많은 다양한 전파를 만들어서 묶어서 쏘는 방식,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요. 레이더 소자 전파 쏘는 방법, 이동통신, 위성통신 또는 말씀드린 모든 워키토키 방식의 모든 전파 쏘는 것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선 초인 종기를 할지라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의 수백 전의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쓰는 방법은 없죠. 동쪽이 어디 있다가 정확하게 이거를 어디 지점을 쏘면 전파 성공률이 높겠습니까? 높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도 제 방식이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군에서 자체 통신망, 자체 스마트폰처럼 운영해서 워키토키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타 통신 장비에서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레이저파다 그러면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쏜다는 거죠. 이것은 위성통신이나 기타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유선 전화망, 유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동축 케이블이나 이런 데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폰 안에서도 가능하고 데스크탑 안에서도 이렇게 유선 안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구현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간에 어떤 증폭 없이 멀리 보내거나 이것도 이 방식은 굉장히 그 파워를 주는데 전기 출력을 높이면 이제 모터 구동하는 파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신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에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지금보다도 얇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꺼워야 되고 통신선은 얇아야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얇게 만드시면 하나의 케이블 안에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통신선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서로 굵기 같은 여러 개의 구리선을 통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하는 이 기술 구조는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어떤 발열이라든지 기타 전파 간섭으로 또 보호하는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입니다. 강섬유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강섬유선 안에 내신 구조를 이렇게 석영실을 기초로 내신 구조를 갖고 안팎으로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전파의 간섭과 발열로부터 보호하고 플라스틱 창문에도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은 내열 구조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떤 각종 독이나 타일, 그다음에 철판, 금속 제품, 그다음에 수소 탱크나 가스관, PVC관 이런 것들, 플라스틱과 고무 제품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거나 MDF 같은데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성 섬유 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구조, 천구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그림 물건과 페인트, 그다음 모든 형태의 도료 부분 이런 데 인쇄 잉크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다 그 색이 선명해지고 저도 미술을 하기 때문에 이걸 거기다가 섞어서 씁니다. 거기서는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살균할 때는 쓰는 곰팡이 살균 제제를 실리콘 각종 실리콘에 넣어서 하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리만 코팅 넣어서 실리콘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펠리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펠리클 반도체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탄소 섬유 만들 때 현재는 아크릴 기반으로 탄소 섬유 만들지 않고 합성 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 섬유를 만들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우리 방수를 넣어서 펠리클 할 때도 그렇고요. 반도체 적층할 때도 의리석 연고증,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 안팎 코팅 구조와 기타 다른 코팅제를 사용하셔도 코팅 구조를 통해서 전파 간섭과 발열을 해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방수제 같은 것들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드용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 처리해가지고 펠리클에 쓰거나 반도체 적층할 때 그걸 이렇게 코팅을 해줌으로써 절연체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같이 하시면 제 기술 발열 같은 거 이런 것들에도 유리하고요. 절연 전파 간섭 같은데 그와 같이 쓰시면 반도체에 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락스하고 뚜러펑 이걸 섞으면은 이렇게 화장실 줄눈 세척제로 된다 그래요. 화장품 연료로도 괜찮겠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렇게 청소 세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50대 50대는 되는데 프로테이즈는 좀 변경시켜도 됩니다. 이거를 반도체 세척이나 산업용 세척에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깨끗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데 제가 어떤 유튜브나 구글 같은데 문서를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서를 검색하려면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문서를 갖다 구글 같은데 네이버도 괜찮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찾게 되면 그 번호 소비자 환경처럼 그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게 숫자나 문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튜브에도 그렇게 하고 넷플릭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그거 아니더라도 거기 이런 것들 일련 번호를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것을 다시 찾기가 쉽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일련 번호를 뭐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이렇게 포털에서 이런 것을 어떤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찾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진 어떤 이렇게 현재 있는 이렇게 키보드를 없애버리고 스마트폰처럼 액정 화면처럼 만들어 가지고 액정 화면처럼 이렇게 키보드 만들자 자그만 이건 앞으로 컴퓨터 TV 결합할 때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유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키보드 조작을 통해서 조작합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통합시켜서 마우스의 움직임을 그 키보드에 다 같이 통합을 시키고요. 손가락 움직임으로 대신하고 터치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능 1, 2, 3, 4, 5는 똑같은 손가락 움직임, 마우스 똑같은 움직임이라도 기능을 틀리게 만들어주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괜찮으면 음성 당연히 지원이 되겠고요. 컴퓨터, TV 할 때 이게 통제 기기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동영상이나 문서 이렇게 이메일을 여기다 보낼 수 있거나 이런 기능도 통신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화번호를 부여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통신 저장 매체 이것을 저장 매체로서도 가능하다. 떠나서 이제 좀 비싼 건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아예 달아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컴퓨터 TV에 결합해 TV의 화면을 보거나 이런 기술 구조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갖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V 리모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TV 리모컨이나 상업용 다이너마이트 또는 군의 어떤 폭파 구조에 있어서 폭탄 같은 데서도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언오프 시키자고 말씀을 드렸죠.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파형이 틀린 전파를 쓰거나 각각 하나의 파형이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그 어떤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이런 데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수류탄 같은 데나 일반 폭탄 구조에도 전파 방식으로 던지고 난 다음에 동시간대 터지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요. 수류탄이나 기타 박격포탄, 기타 포탄 구조에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동시에 터지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터지면 유력이 굉장히 강력하죠. 또는
이런 방식을 어뢰나 기뢰 같은데도 통계 스마트 전파 방식으로 언어법 깨우고 그래서 플랫폼을 좀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잠수나 이렇게 떠 있다가 그것을 움직여서 그 플랫폼에서 어뢰를 발사하거나 기뢰가 충돌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배 주요 해역에 숫자를 많이 띄워놓고 있다가 거기다 뭐 이렇게 프로펠러 기동이라든지 뭐 연료가 뭐가 됐든 이런 것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떤 압축 공기로 움직여 하셔도 되고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뭐 이렇게 석유 프로펠러나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전파로 깨우는 어뢰 기뢰 이런 걸 말씀드렸죠. 전차 포탄, K9 포탄, 기타 모든 한포탄, 포탄구 재래식 폭탄에다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에 폭발하는 구조. 이거는 그 위력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폭발시키는 구조,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뭡니까? RC카 방식으로 해서 RC카가 이렇게 바퀴 방식 또는 이렇게 드론처럼 낮게 뛰어 올라가지고 수류탄이나 기타 폭탄 구조를 가져가서 타이머로 떨어뜨리면 이제 접촉식 폭탄이 되는거나 타이머로 폭발 구조, 자폭 구조를 가지는 이런 RC카 방식. 동굴 안에 진지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바퀴 방식에는 낮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폭탄만 이렇게 배달만 해주면 되죠. 이런 형태의 이제 RC카 방식. RC카긴 RC카인데 드론 이제 드론을 싸게 만들어서 폭탄, 수류탄 몇 개 싣고 가서 떨어뜨려주면 확실하죠. 폭탄 이론만 있으면 그런 형태의 어떤 수류탄 배달 어떤 드론, 수류탄이라든지 기타 다른 폭탄 배달 RC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RC카는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전쟁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저렴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사람이 투사할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고 멀리서 작전을 폭탄 배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수류탄 투사기 이런 것들이 유탄 발사기나 각종 어떤 박격포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 쏠 수 있게 하는 구조. 그래서 수동으로 장착, 자동으로 장착 두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현재 있는 유탄 발사기를 2개, 3개, 4개, 5개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기관총조차도 이렇게 총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5개 이렇게 소총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권총조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운영을 하게 되면 소형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투사를 해주면 포탄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싸게 이제 수동은 싸게 만들 수 있어요. 한꺼번에 쏘면은 위력이 극대화돼 포병 데리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소총 저격총을 만들거나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 전의 가로세로 높이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뭐 CCTV나 망원 카메라 모든 영상 장비에서도 가로수 쪽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격 소총을 딱 보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이 표시되어서 성공률 몇 프로가 나오고요. 상대방이 저격이다 그러면 움직일 거리를 움직일 방향을 계산해서 쏩니다. 옆에 있는 어떤 같은 저격 초청이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면 각각 방해별로 동시에 쏘는 구조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런 저격 소총이나 뭐 어떤 총 구조한다. 그러면 이게 K9 자주포탄이나 한포탄 뭐 어떤 항공기에서 투사되는 폭탄 이런 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각 비행체에서 동시에 이렇게 맡아가지고 쏘면 동시에 폭발되는 여러 군데가 동시에 폭발되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같은 어떤 헬리콥터나 같은 어떤 비행체에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좌표별로 쏜다면 한꺼번에 넓은 지역을 정확히 다 터뜨릴 수 있죠. 기갑 전력 같은 것도 물살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이렇게 어떤 포탄이나 저격소총 이렇게 권총 뭐 이렇게 항공기 투사, 항공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폭탄이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렬을 하고 한꺼번에 터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일정 고도화에 있다 그러면 그 좌표와 숫자 지점에서 터뜨리도록 설계를 만들어주면 그 좌표와 숫자 방식에 터져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기술 구조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터치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터지게 하는 타이머나 전파 방식으로 작동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